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미국 조지아주 엘라벨에 미국 내 세 번째 생산 거점인 현대차 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를 준공했습니다. 앞으로 현대차 그룹의 글로벌 성장을 견인하는 전략적 생산 기지이자 모빌리티 미래를 현실화하는 핵심 거점으로 키운다는 전략입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배터리 사업에 승부수를 던졌지만 업황 부진과 공급 과잉으로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룹 실적을 갉아먹는 LG에너지솔루션의 돌파구 찾기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나그룹 3남 김동선 부사장이 야심차게 추진한 푸드테크 사업이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출범 직후부터 100억 원이 넘는 손실을 기록한 가운데 김 부사장의 경영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SI 업계의 빅3 구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3대 SI 기업으로 불리던 SK C&C는 내부 운영 효율화에 어려움을 겪는 데다 고객사 대금 거래 지연 문제까지 겹치며 입지가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7일 서울경제 뉴스5 시작합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현지 시간 26일 미국 조지아주 엘라벨에서 미국 내 세 번째 생산 거점인 현대차 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를 준공했습니다. 이곳은 앞으로 현대차 그룹의 글로벌 성장을 견인하는 전략적 생산 기지이자 모빌리티 미래를 현실화하는 핵심 거점이 될 전망인데요. 이해란 기자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조지아주 엘라벨에 미국 내 세 번째 생산 거점인 현대차 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를 준공했습니다. I have never been more optimistic about building the future of mobility with America. In America, we don't just come to build a plan. We come to put down roots. 26일 준공식에서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은 이 공장이 현대차 그룹의 글로벌 성장을 견인하는 전략적 생산 기지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곳에선 2024년 10월부터 아이오닉 5의 생산을 시작했고 이달 아이오닉 9 양산에 돌입했습니다. 향후 기아 제네시스 차량뿐 아니라 홀류 생산 체제를 도입해 전기차 외에도 하이브리드 모델까지 생산 라인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공장 준공으로 현대차 그룹은 미국 내 연간 100만 대 생산 체제를 갖추게 됐습니다. 현재 이 공장의 연간 자동차 생산 능력은 30만 대. 앞서 발표한 대미 투자의 일환으로 현대차 그룹은 이곳의 생산 역량을 20만 대 증설하는 등 미국 현지 생산을 120만 대 규모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공장은 현대차 그룹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에서 실증한 첨단 제조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자동화, 인공지능, IT 기술을 활용해 생산 전 과정의 데이터를 디지털화해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중심 공장으로 구현됐습니다. 부지 내에는 완성차 생산 공장뿐 아니라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현대트랜시스 등 4개 계열사가 공장을 운영하며 부품 공급 협력사까지 연계한 첨단 미래차 클러스터를 형성할 전망입니다. 이를 통해 협력사의 미국 내 판로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도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배터리 사업에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그룹 주력 사업으로 키워내겠다는 방침인데 업황 부진과 공급 과잉 속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룹 실적을 갉아먹는 LG에너지솔루션의 돌파구 찾기가 시급해 보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미래 성장 축으로 배터리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그룹 주력 사업으로 반드시 성장시키겠다는 포부. 총수의 배팅은 향후 그룹의 생존과 맞닿아 있습니다.
관건은 업황 침체로 전기차 시장이 보릿고개를 맞은 상황. 실적을 통해서도 업황에 깔린 먹구름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LG엔솔의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73%나 급감했습니다. 4분기만 놓고 보면 적자로 돌아서며 뼈아픈 한 해를 보냈습니다. 신용등급도 트리플 B로 내려앉았습니다. 이익은 줄고 있는데 투자로 인한 차입금이 늘면서 이자 보상 비율도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겨우 102%를 나타냈는데 100% 아래로 내려가면 한 해 장사로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조차 감당할 수 없다는 의미. 좀비 기업으로 향할 가능성이 큰 잠재 부실 기업이란 뜻입니다. 모회사인 LG화학도 휘청이고 있습니다. 실적과 재무 악화가 장기화하고 있는데 자회사가 발목을 잡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부채만 45조 원에 달하며 4년 새 2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업황 부진과 공급 과잉 속 LG엔솔에 대한 막대한 규모의 투자가 자금 흐름을 악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LG엔솔이 20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본드 발행에 성공했지만 시장 침체가 언제 끝날지엔 물음표가 달립니다. 지난해 LG그룹의 영업이익은 2019년 이후 처음으로 1조 원을 밑돌았습니다. 구광모 회장의 결단이 미래를 내다본 성구한 일지, 자칫 그룹의 실적을 갉아먹는 아픈 손가락이 될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하나그룹 3남 김동선 부사장이 야심차게 추진한 푸드테크 사업이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출범 직후부터 100억 원이 넘는 손실을 기록하며 사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식음료 사업을 향한 공격적인 투자가 올해 수익 개선이라는 결과로 해결될지 관심이 모입니다. 이혜연 기자입니다. 한화그룹 3남 김동선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부사장의 신사업인 한화푸드테크가 출범 직후인 지난해 100억 원이 넘는 적자를 냈습니다. 식음료 분야와 첨단 기술의 시너지를 미래 먹거리로 점찍은 김 부사장의 비전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 부사장은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아워홈 인수를 포함해 한화갤러리아의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해 공격적으로 식음료 회사를 인수하는 등 F&B 부문 투자를 강행해 왔습니다. 특히 한화푸드테크는 한화로보틱스와 함께 로봇 등 첨단 기술을 도입하면서 김 부사장의 비전을 실현할 주축 계열사로 꼽힙니다. 그러나 지난해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한화갤러리아에 이어 한화푸드테크까지 모두 수익성이 악화됐습니다. 한화푸드테크는 영업손실 110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적자 전환됐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현재 한화푸드테크는 완전 자본 잠식에 빠졌습니다. 지난해 한화푸드테크의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 103억 원을 기록했는데 사업 확장에 따른 과감한 투자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결국 지난 21일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한화푸드테크 유상증자에 참여해 100억 원을 현금 출자하기로 결정하면서 오는 31일 취득 예정입니다. 한화푸드테크는 지난 2021년 7월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F&B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해 설립된 100% 자회사로 유상증자에 따른 지분율 변동은 없습니다. 한화푸드테크는 아워홈과의 성공적인 시너지 외에도 실적 개선 등 과제가 남아있는 상황. 앞으로의 실적, 신사업 성과 등에 따라 김 부사장의 경영 능력에 대한 평가가 엇갈릴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이혜연입니다. 시스템 통합 업계의 빅3 구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3대 SI 기업으로 불리던 SK C&C는 내부 운영 효율화에 어려움을 겪는 데다 고객사 대금 거래 지연 문제까지 겹치며 입지가 흔들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업계 4위였던 현대오토웨버가 성장하면서 빅3 편입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국내 3대 SI 기업으로 평가받던 SK C&C의 입지가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매출 규모와 성장세에서 업계 4위 현대오토웨버에 밀리는 데다 거래 대금 지연 문제까지 겹치면서 위태해지고 있습니다. SK C&C는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현대오토웨버에 밀리는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SK C&C의 지난해 매출은 2조 6,059억 원, 영업이익은 1,51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현대오토웨버는 지난해 매출 3조 7,136억 원, 영업이익 2,244억 원을 내며 SKCNC를 크게 앞섰습니다. 빅3로 불리던 SKCNC의 입지가 흔들리는 이유로는 흡수합병 이후 독립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SKCNC는 2015년 SK에 흡수합병되며 사내 독립기업으로 운영 중입니다. 이후 독립기업으로서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잃으며 자체적인 운영 효율화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업계 분석입니다. 또 고객사의 대금 거래 지연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점도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SKCNC는 정당한 추가 과학 비용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지난해부터 우정사업본부에 용역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 사이 현대오토웨버는 그룹 내부 거래를 늘리며 빅3 편입을 노리는 모습입니다. 현대오토웨버는 현대차 그룹 내 차량 소프트웨어 사업을 사실상 독식하며 연속적인 실적 개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소프트웨어 분야 투자 확대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이 같은 성장세는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만년 3위 탈출을 꿈꿔온 SKCNC, 현대오토웨버의 추격 속에 새로운 SI 빅3가 형성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엄주성 키움증권 대표이사가 어제 정기주주총회에서 토스증권의 커뮤니티는 리딩방 같다고 평가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쟁사의 커뮤니티 서비스를 불법의 온상인 리딩방으로 폄훼한 건데요. 토스증권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김보연 기자입니다. 엄주성 키움증권 대표이사 사장이 어제 서울 여의도 TP타워에서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토스증권 커뮤니티는 리딩방 같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식 석상에서 증권사 대표이사가 경쟁사의 주요 서비스를 폄훼하는 평가를 내놓은 것입니다. 리딩방은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활용해 특정 주식 종목이나 코인을 추천해주거나 대신 투자를 해주는 대화방을 말하는데 선행매매와 같은 주가 조작이나 투자자의 돈을 노리는 불법이 대부분이라 업계의 골치덩어리가 됐습니다. 엄 사장의 이 같은 발언은 주주들이 경쟁사인 토스증권은 커뮤니티 등을 활성화해 사용자를 끌어오고 있는데 키움증권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냐며 토스증권처럼 커뮤니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비판에 대한 답변입니다. 키움증권은 주식 위탁매매 부문 1위를 지켜왔으나 최근 메리츠증권과 토스증권 등 경쟁자들로 인해 아성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엄 사장의 발언에 토스증권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토스증권 관계자는 서울경제TV에 본질이랑 다르고 실제 리딩방이 아니니까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토스증권은 지난해 4분기 기준 해외 주식 거래 대금 1위 증권사로 올라서며 키움증권의 입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등장한 토스증권은 2030 세대를 겨냥해 이용자 수를 빠른 속도로 늘리고 있는데 토스증권 커뮤니티 서비스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지난 한 해 동안 150% 증가해 180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인기를 얻으며 대표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보연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홈플러스 대주주 MBK 파트너스의 ABS TV 원금 변제 계획에 대해 날선 비판을 내놨습니다. 이 원장은 지금은 MBK를 믿을 수 없는 입장이라며 거짓말 같다고 말했습니다. 당장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핑크빛 약속일 뿐 실제 상환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여운 기자입니다. 홈플러스가 ABS-TV를 정상 변제가 가능한 상거래 채권으로 인정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이복현 금감원장이 어제 정확한 변제 시기와 변제 재원이 불분명하다고 비판했습니다. MBK 파트너스가 자구 노력 없이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한 뒤 뒤늦게 변제 의사를 밝힌 점도 의구심을 키운 것으로 보입니다. 이 원장은 4천억 원에 달하는 원금을 이른 시일 안에 보장할 유동성이 있었으면 회생 신청을 안 했을 것이라며 회생 신청 배경과 동기에 대해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MBK는 자기 뼈가 아닌 남의 뼈를 깎는 행위를 했다며 주요 임원 및 거래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도 예고했습니다. MBK가 대기업 회장들이 가진 경제적 이익을 누리면서도 손실은 사회화하고 이익은 사유화하고 있다며 강한 불신을 드러낸 겁니다.
또 경영 실패나 과도한 차입 등으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고통 분담을 해야 한다며 홈플러스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MBK의 강도 높은 고통 부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채권자의 고통 분담만으로 경영권을 유지한 뒤 향후 경영권 매각으로 이익을 보는 건 옳지 않다는 겁니다. 다만 사모펀드 관련 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시장 전체 측면에서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MBK에서 잘못한 사람 또는 거래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과 제도 자체는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고 소신을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유여은입니다. 정기환 한국마사 회장이 지난달 3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정 회장은 내부 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청년 문화를 정착시키며 마사회를 한 단계 도약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차기 회장은 불법 사설경마 근절과 과천 경마공원 이전 문제 등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어깨가 무거울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지난달 정기환 회장의 임기가 끝나고 차기 회장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인 한국마사회. 마사회 차기 회장의 내외부 인사 5명가량이 경합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차기 회장의 역할에 관심이 쏠립니다. 우선 인터넷 불법 경마와 불법 사설 경마 적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인터넷 불법 경마 적발로 인한 사이트 폐쇄 건수는 지난 5년간 총 6만 1,012건으로 2019년 5,407건에서 지난해 8월 1,460건으로 2배가량 늘었습니다. 불법 사설 경마 적발 현황도 경마가 시행되지 않은 코로나19 사태 때를 제외하면 증가 추세입니다. 최근 5년간 적발 인원은 2,57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초부지 문제도 해결 과제로 꼽힙니다. 마사회 서초부지는 5회 연속 유찰되며 최저 입찰가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 자산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2028년 이후 매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여기에 주거단지에 둘러싸이고 있는 과천 경마공원 이전 문제도 장기적 과제로 설정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사행심, 과몰입 등을 막기 위해 막권 구입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차기 회장은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투명한 막권 구입과 도박 중독 관리를 위해 막권 구매 시 신분증을 통한 신원 확인 등 구입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출 제한 쿼터 도달에 따른 셧다운 방지 대책도 세워야 합니다. 마사회의 온라인 경마 사업은 전체 매출 총량의 10%를 쿼터제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넘으면 온라인 경마 사업이 잠정 중단됩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분양 물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분양시장에서 성수기로 불리는 시기지만 지난달엔 분양을 예정했던 물량의 42%만 공급되며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분양 지연의 미분양 적체까지 건설사들의 재무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수도권 분양시장에 여전히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평소대로라면 분양 성수기로 불리는 시기지만 올해 들어 이달까지 서울에서 분양을 진행한 곳은 레미안 원페를라 단 한 곳뿐입니다. 다음 달도 예정된 곳이 없습니다. 성북구 동선 2구역 재개발 사업과 강남자의 덕캐럿 등도 4월 중 분양이 예상됐지만 5월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경기 5곳, 인천 2곳으로 수도권 분양도 잠잠합니다. 건설사들이 분양 일정을 연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방에 따르면 지난달 분양 예정 물량은 12,676가구였는데 실제 분양이 이뤄진 건 총 5,385가구에 그쳤습니다. 탄핵 정국 속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진 게 분양을 미루는 가장 큰 이유로 꼽힙니다. 선거 기간엔 분양 홍보 효과가 떨어지고 선거 결과에 따라 부동산 정책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미분양 적체도 건설사들의 부담을 키우고 있습니다. 국토부 집계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72,624가구. 지난해 12월보다 3.5% 늘었습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도 22,872가구까지 늘었습니다. 2013년 10월 이후 11년 3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미분양이 장기화되면 건설사들의 공사 미수금과 미청구 공사액이 늘어 재무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분양 지연에 더해 미분양 적체까지 건설사들의 고민은 계속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보험사들이 지난해 14조 원의 순이익을 거둬들이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보험 손익은 줄었지만 투자 수익이 크게 늘면서 실적을 끌어올린 건데요. 금리 인하 기조에 올해도 금리를 추가로 내릴 것으로 예상돼 보험사들의 자산 운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도하 기자입니다. 지난해 국내 보험사의 당기순이익은 전년보다 4.6% 늘어난 14조 1,440억 원, 역대급 실적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생명보험사는 5조 6,374억 원, 손해보험사는 8조 5,066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7.1%, 3.1% 늘었습니다. 두 업권 모두 보험 손익은 줄었지만 투자 손익이 늘어난 덕에 호실적을 낸 겁니다. 지난해 생보사 보험 손익은 전년보다 15.7% 줄었지만 투자 손익이 80.6%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손보사들은 자동차 보험 손해율 상승 등으로 보험 손익이 악화했지만 이자와 배당 수익 증가로 투자 손익은 22.1% 증가했습니다. 보험사들이 본업보다 투자로 수익을 낸 건데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접어들면서 올해는 투자 수익 감소가 불가피해졌습니다. 보험사들은 고객이 낸 보험료로 채권 등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데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이 상승해 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기준금리를 연 3%에서 2.75%로 인하했습니다. 국내 경제 하방 위험이 커짐에 따라 올해 두세 차례 추가 인하도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한파와 폭설 등으로 자동차 보험 손해율도 급등해 보험 손익이 악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지난달 대형 손해보험사 5곳의 자동차 보험 손해율은 88.7%, 전년 동기 대비 9.7%포인트 치솟았습니다. 통상 자동차 보험 손익분기점으로 여기는 손해율 80%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올해 이어질 저성장, 저금리, 고환율 환경이 보험 산업의 자본과 유동성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현대제철이 봉영강 제품을 생산하는 인천 공장을 다음 달부터 한 달간 전면 셧다운합니다. 공장의 전체 생산 라인을 전면적으로 멈춰 세우는 건 창사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현대제철은 단순한 전기 보수가 아닌 시황 악화로 인한 감산 조치라며 당장의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시장 정상화를 위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4월 한 달 동안 인천공항 철근 공장 생산을 멈춘 뒤 국내 철근 재고가 감소하는 등 시장의 공급 과잉이 완화될 때까지 감산 조치를 유지한다는 계획입니다. 현대제철은 글로벌 경기 침체와 중국발 공급 과잉, 국내 수요 둔화 속 최근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임원 급여를 20% 삭감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 등 극한의 원가 절감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반란이 일부 입점사의 대금 정산을 중단해 파문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월 평균 거래액 300억 원 규모인 반란의 입점사는 1,300여 개에 달하고 있어 지난해 발생한 티몬 위메프의 대규모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를 지켜본 입점사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본코리아가 내일 코스피 상장 후 첫 주주총회를 여는 가운데 백종원 대표가 참석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연이은 논란에 주가가 반토막나면서 주주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광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은 오늘 이천 본사에서 열린 주주총회에서 올해 고대역폭 메모리 물량은 이미 솔드아웃됐고 2026년 물량도 올해 상반기 내에 고객과 협상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객들과 사전 물량 협의를 통해 판매 가시성을 높인다는 전략입니다. 코스맥스가 오늘 27일 이사회를 열고 신임 대표에 이경수 회장의 장남인 이병만 전 코스맥스 BTI 대표를 선임했습니다. 2년 만에 다시 코스맥스 수장으로 돌아온 이병만 대표는 글로벌 사업을 확대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서울경제 뉴스5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